홈페이지를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가보게 되면 이제 학교를 하는 데마다 우리가 이 현판을 하나씩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밥전수 온라인을 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킥스 온라인 하든지 벨빌 온라인에서 온라인 센터에서 진행할 적에도 우리가 이 현판을 하나씩 만들어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이걸 하는데 걱정, 또 홈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막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가 제가 볼 적에는 한 달 내 정도면 이 홈페이지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홈페이지가 끝나면서부터는 여러분들은 학생을 모집해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라고,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작성하는데 되게 몇 달 걸리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빨리 시작할 분들은 이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주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아요. 저걸 만들고 안 만들고 떠나서 이걸 한번 작성해 보시면 뭐가 좋으냐면, 여기 보게 되면 설립 동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왜 설립하는가? 저는 저의 경우를 보자면, 한국에 와서 제가 미국에서 왔는데 우리 두 딸이 있었어요. 둘이 딸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외국인 학교를 많이 아니까 이제 가서 이사장한테 우리 딸 좀 교육시켜달라 해서 한 2년은 내가 거기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사역지가 부천에서 이제 교수 생활도 하면서 부천에 사역지가 제가 되니까 거기 있을 수 없어서 그냥 애들을 들고 부천으로 왔어요. 그래서 공립학교를 집어넣었어요. 공립학교 집어넣었더니 애가 딱 한 10일 지나니까 이제 여기 이제 서서히, 아빠 내 옆에 있는 애가 자꾸 18 그러는데 18이 뭐야? 이제 서서히 이런 게 저는 우리 아이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보면서 애들이 웃음이 사라지는 걸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2달 됐을 때 딱 스탑을 했어요. 딱 스탑을 하면서 제가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이가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 크리스찬 학교 다녔을 적에는 내가 뭐를 이렇게 학생하고 싸우면 불러서 선생님이 얘기 다 듣고 또 잘못한 건 지적도 되고 화해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보호해가지고 했는데 공립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너 왜 고자질하냐고 이러니까 막 이러니까 애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아빠 내가 잘못한 거야. 이 얘기를 딱 듣고 내가 그냥 학교를 스탑하고, 근데 그 전서부터 저는 이 학교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이거 정말 가지고 정말 제가 시리어스하게 하나님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생각이, 봐라, 너 어렸을 때부터 학교 있었지. 너희 엄마도 학교 있었지. 너 평생 크리스찬 학교 있었고 미국 가서 사역했지. 제가 보니까 학교 사역만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학교 사역을 해야 되는 걸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뭐 돈이 있나요? 뭐 아니면 뭐 백이 있나요? 거기 10년 이상을 있다 보니까 한국에 뭐 이제 뭐 연줄이 그렇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 제가 학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요거 반만 하는 데서 그냥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맨 처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학생을 시작하니까 5명이었었어요. 우리 딸 둘하고 한 목사님 자녀가 3이야. 그러니까 두 가정에 5명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게, 진짜 보게 되니까 한국에는 크리스천 학교가 없더라고요. 제가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어느 날 가다 길거리 가다 어느 유치원을 화장실을 들려고 유치원을 갔는데, 그 화장실에 그 유치원에 보니까 크리스천 텍스트북이 하나도 없어요. 그 교회에서 하는 유치원인데,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구나. 제가 미국에서 크리스천 학교를 수없이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나 동기는 정말 하나님 크리스천 학교가 필요하겠구나. 이거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위해서 어디까지 쓰임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이것에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크리스천 학교가 없는 것을 보고 제가 동기는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는, 하나님,
교재가 없기 때문에 교재를 이 땅에 놓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크리스천 학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활용해야 될 게 너무너무나 많은데 하나하나만큼 내가 사역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 하나님 옮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게 되니까 그런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 저는 서울에 일찍 전학을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저를 키웠는데 어느 날 우리 할머니가 104세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때는 굉장히 장수하신 거죠. 근데 할머니가 길을 잊어먹으셨어. 근데 내가 그때 5학년이지만 우리 할머니가 이제 외삼촌네 집에 살다가 우리 집을 제가 이렇게 떨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살고 여기 오는데 이 거리가 한 15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오시다가 길을 잊어먹은 거예요. 제가 어렸지만 우리 할머니가 길을 잊어먹었는데 내가 막 안타까워가지고 하면서 두 가지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할머니 찾았던 생각이 나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 할머니 찾게 해주세요. 다른 거 기도, 하나님 우리 할머니 찾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 찾게 해주세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천국 가야 돼요. 우리 할머니 천국 가야 돼요. 이거 두 가지만 계속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아직 그때까지 우리 할머니는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 정말 기특하다. 제가 나중에 어떻게 저런 다른 내가 그때를 생생히 기억하는데 다른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길거리에 하나님 우리 할머니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 찾게 해주세요. 제가 그걸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하고 집이 붙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본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보고 우리 어머님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직업보도학교 교사였었고 또 우리는 그래서 교회 사택에서 살았고 사택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땅을 주고 집을 진 집들이 있어요. 자기가 집을 거기에 살아. 그러니까 운동장도 같이 졌기 때문에 저는요 그냥 교회 마당이 제 집 마당이었듯이 살았어요. 근데 제가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도요 교회 나오는 목사님을 보면 무조건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도와줬어요. 내가 이거 어디서 배웠나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냥 성장하면서 조금 배운 거더라고요. 이 외에도 간증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나 많아요. 저는요 모세 홍해 사건이 그냥 믿어지고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일을 해갑니다. 그런 믿음을 어떤 데 배웠을까?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이 보게 되니까 그런 현상들이 한국에서 더 무너져 가잖아요. 다 무너져 가잖아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교회라고 하는 환경이 애들도 교육하고 또 애들을 크리스천으로 만들 수 있고 교육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서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처참합니다. 정말로 처참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보게 되니까 이런 게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지금도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 학교를 하는데도 미국에도 학교 세우고 미국의 학교도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세우면서도 하나님 저가 다 헌금입니다. 나는 목사에서 나는 헌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와이프가 맨날 헌금하니까 내 11조 다 계산해서 맨날 하고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항상 봉투해줘서 나는 가서 헌금을 했고 또 커서는 우리 와이프가 봉투해주니까 헌금을 했지 내가 헌금해본 건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요 헌금을 계산하지 못하니까 제가 미국에 이거 하는 거 하나님께 제가 온전히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왜냐 진짜 보면 애들이 다 지옥 가는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이게 크리스천 학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발전해도요 아직 미국의 10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가져와야 될 거 정말 많고 배워야 될 거 정말 많아요. 근데도 앞으로 가져와야 될 거 너무 상상하지 여러분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제가 미국을 한번 투어를 시켜드릴게요. 저가 다니면 이런 게 다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와야 될 것도 많지만 또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진짜 너무나 많은 걸 느껴요. 저는요 지금도 그래요. 애들이 예수님 모르고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 모르면 어떻게 걔들한테 예수님을 전해요?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학교에 한 명이라도 얘를 예수님 전도시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대한민국 사실의 지금 현실을 보게 될 적에 정말 너무 마음이 막 이렇게 뭐라 그래 그냥 답답하다 그럴까?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 사역을 그냥 열심히 하고 동기는 저는 미국에서 하여튼 그런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뭐냐? 그냥 전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온전한 크리스천 리더가 되게 하는 게 크리스천 교육의 목적입니다. 요즘은 뭐 전도하는 것도 바빠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게 우리나라도 나중에 이제 미국의 크리스천 학교 가서 보면 이게 크리스천 학교 문화구나, 교육이나 이런 걸 좀 배워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조금 미안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자기 삶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아. 너무 차이가 많아. 왜? 그거는요, 그런 문화와 그런 교육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한 동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순교는 못하지만 순교하기까지 내가 이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이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주고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전략도 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동기를 한번 써보라고 했던 거는 동기를 한번 써보십시오.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아니면 책을 읽으면, 근데 하여튼 여러분은 금방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러한 소명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굉장히 학교를 할 때는 중요해요. 여러분 학교요, 돈 벌겠다 해도 됩니다. 돈 벌려고 해도 학교 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또 목사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이것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동기는요,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설정을 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다가 보면 진짜 사탄이 공격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이 크리스천 학교 하다 보면요, 사탄이 공격 진짜 왜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것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전신갑주를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처음에 하나님 주신 동기를 여러분이 잘 하시면 하여튼 그거 가지고 자꾸 발전이 되려는 것 같아요. 다음에 설립 이념과 철학, 이건 뭐냐면 이걸 공부하면서 내가 이 크리스천 학교를 왜 하느냐 이런 것들 책을 보게 되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왜 철학이 있고 나서 그 철학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있는 것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크리스천 학교는요, 크리스천 리더를 키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truly gospel people입니다. 그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표들을 갖다가 제가 여러 가지 세우게 해서 출판사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7.17 운동을 하고 이런 목표들을 세워요. 그 목표들을 세우고 나서 구체적인 방법이 나가는데 이 교육 그 철학들은요,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정리들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책을 여러분에게 기독교 교육을 내가 왜 하느냐 하다가 보면 이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좀 변경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이 철학을 갖다가 여러분이 분명히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철학은 이 건물을 세우는데 커다란 중간중간에 기둥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목표가 흔들리면 이렇게 흔들려지기 때문에 한번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바른 방법대로만 가면요, 학교 무진장 발전합니다.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됩니다. 저는요, 지금도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뭐 어떻게 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솔직한 얘기로 별로 없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된다. 누군가는 미국에다 학교를 세워서 대한민국에 이바지를 해야 된다. 누군가는 출판사를 세워두고 누군가는 온라인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학교를 하나 제가 왔는데 이 크리스천 학교 분야는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시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줍니다. 제가 이 학교를 했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 주셨다고요. 하나는 노아 방주 얘기했죠. 맞아요. 하나님이 시대의 방주 사역을 담당한다 하더라고. 맞잖아요. 이 시대에 이제 크리스천 학교를 안 다니면 여러분 걔들이 구원 받나요? 못 받아요. 구원이 그렇게 뭐 넓은 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알잖아요. 어? 예수님 고백했다 개판으로 살면 그 사람 천국 갑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하여튼 제가 우리 학생들을 보면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아이들을 정말 가르치다가 보면 이 시대에 이 사역이 얼마나 방주의 역할을 담당하는지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애들이 책을 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 오면은 성경을 암송하고 연극을 하잖아요. 그거 아이들 평생 갑니다. 요번 학기에는 제가 미안하지만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대신에 아이들에게 영어 드라마를 가르칩니다. 영어 성경 드라마를 가르치고 성구를 암송시킵니다. 그거 평생 간다는 거 제가 알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청년부 때 제가 그 연극을 주다역을 했었는데 그 주다역을 1년을 준비하면서 그걸 다 외웠어요. 근데 그 운이요 1년, 2년, 10년을 가더라고요. 연극 하나가 그 삶에 10년, 20년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는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 애들은 지금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있나요?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도 그거 할게요. 무슨 어린이 전도, 무슨 폭발, 전도 폭발, 무슨 어린이 부흥회, 어린이상 이거 다 없어졌습니다. 교회 학교요? 애들마다 다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래요. 다음 세대를 다 걱정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요, 이게 시대의 방주 사역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게 출애굽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출애굽이고 이게 시대의 방주 사역을 담당하고 이 교육을 하는 데마다 세계의 선교에 부흥을 이루며 교두보를 삼아가신다고 하나님 저한테 약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신학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요 방법론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럼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되면 저한테 묻고 하는데 무궁무진하니까 하여튼 이런 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배워가시는데 하여튼 바른 철학과 성경적인 철학과 이념을 갖다가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서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하시면 좋아요. 홈페이지 들어가보죠. 그리고 이제 교회 현황입니다. 교회 현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교회 현황을 이렇게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는데 많건 적건 그럼 제가 보면 여러분들을 도와줄 이게 이제 저는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우리 어머님도 평생을 사업하셨기 때문에 저는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저는요 어디 갔다 그냥 저 사막에 놔도요 사막에 가서도 저는 석유팔 자신 있어요. 저는 사막에 갖다 놔도요 정말이에요. 저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탁탁탁탁 주는데 나는 이게 내가 지혜인지 하나님 근데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알아요. 제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인데 지혜인지 알고 저는 그걸 위해서 수없이 노력했고 수없이 공헌했고 학교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요 학교 설립할 때 저한테 많이 물었어요. 오히려 왜? 많이 물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이 해가시는데 제가 잘하는 건 없지만 제가 그래도 먼저 해봤잖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도 우리 이광주 이사님이 계세요. 그 사람은 평생 나중에 강의를 평생을 갖다가 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신 분이에요. 평생을 초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공교육하고 사립학교가 다릅니다. 공교육은 나라에서 다 해줍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중요한 게 학생을 모집하고 재정을 운영하고 인사를 관리하고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건데 이게 네 가지 큰 맥락인데 이걸 공교육은 나라에서 다 해줘요. 그냥 교장 앉아가지고 그냥 사인만 하면 돼요. 근데 사립학교는 어때요? 학생 모집해야죠. 돈 관리해야죠. 인사 관리해야죠. 커리큘럼 운영 발전시켜야죠.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중에 저는 이제 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팁이 되는데 학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이제 유치원 원장님을 해보셔서 써온 게 다른데 유치원 원장을 해보셨다거나 또 학교 교장한 사람들은요 갖다가 딱 앉혀놓으면 그 사람이 다 세팅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한다면 이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막 고민하는데 그렇게 별로 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한마디 했더니요 향방을 가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실 보고 자기가 계속 하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서 자기 수준에서 그냥 맞춰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죠. 제가 보면 그러나 교장을 했던 사람은 학교에 커다란 틀을 알아요. 교장 갖다가 딱 넣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 학교 운영하는데 커다란 틀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교장을 하는데 그 두 가지에 불과해서 하나는 뭐냐 공립학교에서 했던 사람은 사람을 모으는 거 학생을 모으는 거 교직원 관리 커리큘럼 구성 이런 걸 나라에서 다 해줬기 때문에 이거 운영 능력이 약해요. 근데 사립학교는 자기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학생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우리 이광주 이사님 제가 좋겠다 해서 제가 인바이트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했느냐 저는 미국 학교는 아니지만 한국을 모르거든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한국을 모르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모시라 그래서 왔는데 제가 뭐 돈이 있나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제가 돈 드릴 건 없는데 그냥 와서 무료로 좀 해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기도해 보시겠대. 결국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포기했죠. 근데 한 2달 지나고 나서 이제 장로님이 그동안 기도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조건을 제가 헌신을 하는데 최소한의 봉급은 책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 말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30만 원 가지고 제가 열심히 하시라고 30만 원 줬는데 이분이 30만 원을 제가 주는데 학교 와서 100만 원 이상씩을 쓰셔. 100만 원 이상씩 쓰셔. 그럼 학교를 하나 세팅합시다. 맨 처음에 헌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학교를 운영하다가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헌신자들을 세우십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헌신자들을 잘 살펴주는 것 이거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현황도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여러분이 제 팁을 얼마나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중요한 팁입니다. 학교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걸 제가 느끼는 게 왜 그러냐면 학교는 결국에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학교를 준비하시겠어요? 근데 10년 후를 보고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 딱 하면 10년 후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 사람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이것을 정말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학교는요 여러분 사람이 들어왔다 나가죠. 사람이 들어왔다 그냥 나가요. 근데 또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 또 훈련시키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시간이 너무너무 소비돼요. 근데 조금 부족해도요 계속 있으면 나중에 잘합니다. 근데 학교의 나중에 재산은 뭐가 되냐면 학생도 늘어나고 재정도 늘어나고 건물도 늘어나고 다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있으면 다 그걸 이어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서 사람들을 갖다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저는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가요. 부족한 대로.
근데 결국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남는 거는 사람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그 일을 이뤄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을 갖다가 자기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이거를 만들어가는 게 뭐 이게 이 10년 후에 여러분 사역의 성패를 가르는 게 바로 이 사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보면 사람 하나 잘 들어오면 그 부서가 다 삽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해보지만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몇 번 제가 인사를 실패한 경우를 제가 알아요. 그때 내가 더 기도해야 됐었는데, 그때 내가 더 신중해야 됐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람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 오래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굉장히 이롭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에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고 막 지나가야 되는데 그분의 사람이 없어요. 이것처럼 답답할 데가 없어요. 그렇다 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관리 참 중요해요. 아무튼 교회 현황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보시면 제가 가끔가다 요건 이렇게 틀로 발전시키면 되고, 저는 5명을 가지고 학교를 조그만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많이 알아요. 그리고 저는요 건물도 많이 사보고요, 진짜 별일을 제가 다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가이드라인을 제가 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뭐 몇 명이 되든 교회 및 지역사회 실태 분석, 교회 지역사회는 그래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학비를 결정하고 그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교명, 설립자, 소재지, 개교 예정일, 인감이 운영 특징, 설치, 학급 및 학급 편성. 이거는 제가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시작할 적에 너무 욕심을 많이 내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다 해도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스쿨 같은 거면 다 오픈할 수 있습니다. 1학년서부터 12학년까지 온라인은 제가 얘기했지만 교재를 주고 온라인 영상을 다 주기 때문에 그냥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서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있는 손을 들면 가서 선생님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국어선 월요일 날은 영어 선생, 화요일 날은 수학 선생, 수요일 날은 과학 선생, 금요일 날은 역사 선생이 와서 하루씩만 컨설팅을 해주면, 그렇죠? 파타임으로 쓰면서도 30명의 학생들을 여러분이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여러분 교회 설정에 따라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냥 정규자 먹어 나가겠다, 재정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또 그렇게 운영을 해주고, 정 그게 안 되는 데는 제가 한번 우리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걸 한번 결정을 해보고 고민. 왜냐하면 저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고 자료를 주는 거지 운영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성격에 맞게, 학교의 성격에 맞게 이것을 갖다가 운영해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면 좋은데, 모르면은요 그냥 우리 학교하고 똑같이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런 서류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런 서류들이 그냥 그냥 툭 만든 게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이 만들고 그거 한번 또 점검하고, 또 학교가 계속 가면서 고칠 거 고치면서 오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해왔다는 게 검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양식들 전부 받으셨나요? 양식들 전부 받으셨죠? 네, 이거를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이것을 갖다 바꾸시고, 좀 다른 것들은 여러분이 교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셔야 저한테 질문을 할 적에도 조금 더 이렇게 나은 질문들이 자꾸 나오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좀 나오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학교처럼 할 수가 있고, 제가 다시 하는 게 아까 얘기했는데 마스터북이라든가 온라인 교재를 가지고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교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학교처럼 맨 처음에 시작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다 적어서 내시면 되십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보고 여러분 상담도 하고 또 이건 이런 교회 환경에 대해서 움직여도 보라 그러고 제가 상담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미국 커리큘럼은 내가 얘기할게요. 그냥 다 짜져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홈스쿨러들이 굉장히 많아요. 홈스쿨러들은 집에서 그냥 자기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교재는요 그냥 책을 읽고 반복하면 알게끔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교재는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나라 없어요. 다 우리나라 교재는 외국에 가서 가져와서 번역하지 않으면 대학생들이 짜집기 한 교재지 정상적인 교재 없습니다. 근데 뭐 밥 존스나 마스터북이나 최소한 50년씩 기간이 됐거든. 생겨난 시기가 밥 존스나 마스터나 뭐 아베카나 비슷비슷해요. 전부 50년 이상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 만나보면 알겠죠. 미국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들. 미국 사람들 컴퍼니가 조금이라도 안 좋잖아요. 선택 안 합니다. 아주 그걸 하는데 아주 까다로운 사람들입니다. 미국을 살아보신 분들 더 아시겠죠. 그래서요. 미국에서 책이 검증됐다. 이건 어느 정도 다 검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잘 만듭니다. 그래서요. 그 교재를 갖다 놓고 그냥 공부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 와서 이제 우리 서점도 조금 뭐 다음 주에 와서 우리 서점도 여러분이 한번 쭉 구경하시면 좋은데 교재 보면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해서 퀘스천이 날 적에는 우리 학교가 만들어놓은 교과 과정을 그대로 따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변경해 가고 그래서 모델 스쿨이 학교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김진호 목사님이 여기 우리 학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와서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행정과 그런 거는 뛰어난데 이 커리큘럼과 이 내용은 정말 빈약해요. 학교들이 몰라. 봐본 적이 없어서 몰라. 근데 미국은요 엄마도 집에서 애들을 홈스쿨링 할 수 있는 건 이게 매뉴얼로 딱딱딱딱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해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오고 조금만 교정이 되면 굉장히 많이 유익합니다. 우리나라 홈스쿨러들은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뭐냐면 홈스쿨러는요 학교보다 더 전문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홈스쿨러는 그냥 뭐냐면 그냥 집에 가면 안 돼. 학교 가면 망했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들을 키워야 된다는 그 당위성만 가지고 애들을 갖다가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데려오는 것도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배워가세요. 교과 과정 같은 경우에 이제 배워가시면 돼요. 학교를 하시면서 내가 뭐 이걸 하면서 맨 처음에 막 발전시키고 이걸 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애들이요 이 과정만 공부하면서도 애들이 변화하고요. 애들이 주님을 고백하고요. 근데 그래서 이 교육을 받은 애들과 안 배운 애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막 존스도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하고 아벨카도 사용하고 마스터 뭐 아폴로지아 이런 걸 다 사용해 봤는데 하다가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탁월한지를 압니다.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한국에서 수없이 교과 운영하면서 계속 해봤기 때문에 할 적마다 하다가 조금이라도 질문 나는 점이 있으면요 이메일로 주세요. 마스터북에다가. 그냥 말로 하다 보면 제가 항상 그냥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대로 우리가 애서를 주고 또 그 다음에 말로 진행을 하시면 좋은데 교과 과정은 여러분이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하지만 교과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는 밥 존스만 이렇게 쭉 알려가지고 왔어요. 근데 밥 존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밥 존스의 단점이 또 있어요. 뭐냐? 밥 존스 너무 책이 두꺼워. 미안하지만 크리스찬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네가 어느 대학을 가고 이러는 걸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학문적인 기초를 갖고 이런 거였어요. 밥 존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장점 중에 전통적이고 고전적이라는 데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데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도구가 많아요. 그리고 책이 너무 두꺼워요. 접근 방법이 어려워요. 그리고 세대주의 신학은 미안하지만 은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방언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다 사탄이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요 거기가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무시하면 또 안 돼요.
또 그들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밥존스도 저도 줘보지만 애들이 가다가 많이 포기를 해. 어렵다. 열이면 8은 포기를 해.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교재라고 할지라도 우리 애들한테 안 맞으면 안 돼. 우리 애들한테는 영어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영어는 그래도 밥존스가 쓸만해요. 수학은 매스유씨 그거 가지고 충분합니다. 과학은 아폴로지아, 과학하고 역사는 SAT나 ACT에 커다란 영향이 없고, 과학은 SAT나 ACT도 SAT는 적용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목들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거를 잘 상의해 가시면서 발전시켜 가실 수 있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매스터북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 SAT, ACT 책도 있어요. 에세이 책도 있어요. 또 아폴로지아는 또 AP 책들이 많아요. 매스유씨는 또 아이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접근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커리큘럼 내용을 하면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모르면 하나하나 하시면서 배워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그 마스터북은요, 성경을 주제로 한 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교회 학교에서 운영하기가 굉장히 쉽고 접근 방법이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이 하시다 보지만 이렇게 애들이 접근이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떻게 접근이 쉬운지는 제가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설치 과정 및 학급 편성,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설치 과정 및 학급 편성은요, 유치원을 할래는지 안 할래는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려는지, 수업연화는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은지, 저희는요 633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는 624로 정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대학을 갈 적에 이 사람들이 측정하는 게 9학년 때부터 성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6, 2, 4로 결정하는 데도 있고 하지만 이런 건 뭐 어떻게 하든 커다란 차이는 없고 여러분 학교 특징에 가서 해보면 돼요. 그리고 해당 학년당 학급 수, 또 학급 담당 정원, 총 정원 이런 것도 한번 일단 정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애들도요 너무 적으면 안 좋아요. 애들 어떤 사람은 뭐 10인 이내 뭐 소학급 뭐 이러는데 진짜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애들은 한 2, 30명 돼도 괜찮아요. 저는 한 24명까지를 갖다가 학급에 하나씩 놓습니다. 애들은 학교 애들하고 놀이도 해야 되고요, 싸우기도 해야 되고요, 다투기도 해야 되고요, 다투기가 얘가 싫으면 또 얘하고도 사귈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학습에 그래서 저는 한 22명 전후를 갖다가 학급의 정원으로 놓고 운영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넘어가면 제가 정확히 두 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는 한 학급, 중등고등학교는 다 두 학급씩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부설기관. 부설기관은요, 여러분, 제가 부설기관은요, 여러분들 맨 처음부터 부설기관을 하지 말고 하시다가 보면 부설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환경 내에서 가장 적합한 걸 하시죠. 자, 저는 우리가 부설기관으로 있는 건 좀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저희가 출판사도 있고 대학 진학원도 있고 이런 건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보면 이걸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하다 보니까 부설기관이 됐는데 부설기관을 하면 장점도 있습니다. 또 여기 그 재단 안에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탁소가 있어요. 근데 1년 내내 가보지도 못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세탁소 한 번, 근데 거기 직원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정부에서 돈 다 지원해줘요. 그래서 제가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돈 다 지원해주고 하기 때문에 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 건물도 다 정부에서 주고. 이런 거는요, 요번에 제가 그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자료를 줄 겁니다. 그 김성철 교수라는 분이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예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정보를 좀 입수하시면 학교를 해나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이거를 참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맨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교육의 맨 처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미국의 사람들도 많이 알고 출판 관계도 많이 아니까 할 때 이제 그 미국 친구가 그러더라고. 패스터 너 학교 하는데 도움 줄 건 없고 내가 책을 갖다가 좀 줄 테니까 네가 잘 이렇게 하라 해서 맨 처음에 제가 밥전수에서 한 10만 불 이상을 제가 도네이션을 받았어요. 도네이션을 받아서 제가 학교를 시작한 데 많은 도움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좀 그런 여건도, 그래서 제가 학교를 하면서 제가 원칙이 학교를 하면서는 재정을 남기질 않았어요. 별로. 다 학교를 위해서 대출을 했지 남길 수도 충분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별로 안 남겼어요. 학교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도와주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학교는 제가 얘기했지만 수익적으로도 학원하고 상대가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 광고비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학원은요, 왔다가 애들이 다음 달에 나가. 그거 쓰고 나면 또 나가. 이게 홍보비가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학교는 어때? 한 번 들어오면 졸업할 때까지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하여튼 커다란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설기관에 여러분 필요할 경우에 학교에, 저는 하여튼 학교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부설기관 같은 걸 제가 이용을 했어요. 그런 기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교직원 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이 기독교 학교 운영 원리를 읽어보면요, 거기 이제 교직원이 맨 처음에 오게 되면 오기 전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업무 분장을 한번 짜봅니다. 업무 분장을 짜요. 그리고 교장의 역할이라던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 업무 분장을 갖다가 이렇게 짜주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다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 없는데 뭐 너 이거 업무 분장 이거. 저는요 기숙사 사감서부터 운전기사부터 다 했어요. 5명인데. 애들 빌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 애들 잠재워 놓고 아침에 가서 새벽 기도할 때 걔들 깨워가지고 가서 같이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뭐 교사가 뭐 나하고 그때 있던 교사가 3명이에요. 지금까지 있어요. 제가 시작할 때 지금까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운전해가지고 걔들 아침에 해가지고 나가서 기사도 하고 또 제가 가르칠 거 가르치고 또 하루 보내고 또 행정도 제가 다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저녁 때까지 걔들은 저녁 때는 제가 애들 불러가지고 저녁 끝나고 나면 저녁에 한 2-3시간씩 애들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지하실이니까 그냥 소리질러 기도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애들. 근데 그때 애들이 지금 잘합니다. 그때 교사가 몇 명 안 됐는데도 애들이요 지금 학교도 잘 가고요, 영어도 퍼펙트하고. 저는요 간단해요. 영어 가르치는데 책 한 권 주고 그냥 다 외우라고 해요. 애들이요 책 한 권이요 한 달 일주일이면 다 외웁니다. 애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느 정도 주고 애들이 잘 외우면 다음 주까지 다 외워봐. 그럼 다 외워가지고 그러면요 다음 주에 영어가 퍼펙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커맨시라고 하는 책을 진 거예요. 그거요 한 달이면 애들 다 외웁니다. 한 달이면 1권서부터 6권까지 다 외웁니다. 그래서 6권까지 그만 다 외워놔도요, 다 외워놔도 성적이 확 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교사가 1년을 끌고 있고 막 내가 그런 교사들 보면 애들에 대한 관심과 정말 열정이 없기 때문에 가르쳐 보면 애들이 열심히 하는 애 줘보면요 1권서부터 6권까지 한 달까지 하는데 한 달 동안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원어민처럼 얘기해요. 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애들은 암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했죠. 그때 영어도 잘하고 그때 애들이 참 잘해요. 그래서 졸업생이 몇 명 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2회 졸업생도 많고. 저는 사역하면서 하나의 원칙이 뭐냐면 내가 사역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일하게 하신다. 내가 하면 내가 의로워서 된 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도록 저는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제가 사역하면서 지금까지도 하여튼 기도 많이 했어요. 애들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서고 막 기도 계속 시키고 그랬다는 생각이 제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가 성장해 가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직원도 모여들고 그러면서 이제 업무 분장도 짜주고. 그러나 이 교직원에 대한 업무 분장은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하면서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에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이게 집을 지면 본 건물이 들어가기 전에 와시바리로서 이렇게 와시바리가 있잖아요. 근데 본 건물이 딱 세워지면 와시바리 다 제껴지잖아요. 제가 집을 짓 때도 그렇듯이 학교를 세우는 데서 와시바리로 또 쓰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맨 처음에 학교를 시작하는데 뭐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다 오나요? 안 옵니다. 뭐 타고난 사람들이 다 오나요? 인사도요. 하나님이요. 인사를 쓰다면 저 사람은 헌신의 양이 저만치입니다. 저기까지 끝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만 쓰는 거예요. 그러나 본 건물이 세워지면 이렇게 또 인사는 조정이 되는데, 하여튼 교직원을 놓을 적에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있다면 잘 그런 사람들을 섭외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수단이 돼요. 근데 교장도 뭐냐면 교장도 여러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교장이 우리 학교 교장 출신들만 우리 학교를 다녀간 사람이 10사람이 넘어요. 10사람이 넘어요. 왜 10사람이 넘느냐? 저는 오면은 그 사람이 잘하는 걸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1만 주거든요. 교장이라고 해도 다 잘하는 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서점을 잡아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꽃밭을 잡아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정을 잘 만지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그러면 그것만 해서 또 이렇게 잘 제가 활용해 가고 했는데, 그러나 교장의 특징은 학교에 틀을 안다는 거, 길을 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교장이 학교에 있으면은요, 안 가는 거 안 같은 것도 제 길은 갑니다. 교장이 있으면. 그래서 인사는 맨 처음에 일단 교장 수업부터 시작해서 또 없으면 그냥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이요, 이 일을 잘 합니다. 미국에서도 보면 맨 처음에는 목회자가 하다가 사람이 오면 다 이렇게 넘겨줘요. 그래서 목회자께 딸이 이렇게 또 하게 하는데, 아직 교직원 수도, 그러나 필요한 거는 이런 사람이 학교에 필요하니까 그 구조를 갖다가 여기다가 한번 주어준 겁니다. 교장이 필요하고, 교감이 필요하고, 교목이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하고, 양호가 필요하고, 일반 직원으로서는 행정실 영양사. 학교는요, 교원이 있고 일반 행정직이 있는데, 일반 행정직은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돕는 직이 바로 일반직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얘기하지만, 이 운영을 하다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는요, 못을 하나 받더라도 교장의 사인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막 틀어져요. 우리도 요번에 짐을 하나 빼는데, 교실 하냐고 예배실에다가 이 의자를 갖다 10개 정도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혹시 좀 개척하는데 도움이 없고 그런 사람은 제가 와서 그냥 쓰라 그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와서 그냥 이 의자 쫙 제가 오해하고 그냥 간 거야. 의자 하나 옮기는 것도 이렇게 필요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장의 지시에서 이렇게 움직여줘야 학교가 일관성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교장이 있어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은 정규시설, 특별실, 관리실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지만 없어도 됩니다. 뭐 같이 하면 되는 거지 뭐. 교실에서 하나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도. 학교에는 조직도가 있어야 됩니다. 조직이 움직이는 거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학교는 조직이 움직여지는 거고 업무 분장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다 보면 말이 많아. 그리고 실수가 많아. 제가요, 우리 여기 발열 체크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한 사람만 시킵니다. 왜냐면 이 사람 저 사람 시키다 보면요, 그것도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일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금방 되나요? 안 돼요. 전도 요원 하나 가서 전도 잘해. 근데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점검해주고 계속 지도해주고 계속 관리해줘야 가서 전도를 잘하는 것처럼 교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직도를 딱 만들어 놓고 이 조직들이 잘 움직여지지 않을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이 조직이 잘 움직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 중에 여러분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직 관리를 갖다가 일단 잘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제가 사람들이 오면요, 가장 중요하시게 보는 게 저 사람이 얼마나 잘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잘하는 사람은요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는 굉장히 의로워요. 자기는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건 자기만 잘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하지만, 저도 이렇게 사역하지만 뭐 어떤 때는 제가 막 지시도 하고 막 그러지만 저는 기초적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은사를 찾아서 앞으로 어떻게 잘 이거를 가지고 기도해요. 저 사람이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어느 입장을 당할까? 이거요. 이거 만들어주는 것도 이게 시간이 가면서 조금 변형도 시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직원들 맨 처음에 들어오면요, 제가 이렇게 봅니다. 맨 처음에 들어오면 아무 얘기 안 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제가 봐요. 아, 저 사람이 보고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봅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파악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 제가 업무 분장을 줍니다. 조직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업무 분장을 줍니다. 근데 주면 잘 하느냐? 못해요. 와서 뭐 금방 적응 안 돼. 이게 제가 그래요. 와서 일을 하면 금방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은 10번, 20번 가르쳐줘야 돼요. 조직관리라는 게 그래서 그 자리에 받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그 조직에서 잘 운영될 수 있는 사람을 꽂아두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학교 하는데 애들 생활지도도요. 애들 생활지도도 교사가 맨 처음에 들어오면 하느냐? 못합니다. 학습지도 이게 한 3, 4년, 4, 5년 돼야 생활지도가 됩니다. 교사들도요. 애들 생활지도 하려면 애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무엇을 지도해야 되고 애들 습성도 해야 되고 이 생활지도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교사들도요. 훌륭한 교사들은요. 소리 안 질러요. 조용합니다. 말 한마디 안 돼도 애들이 졸졸졸 따라오고 조용합니다. 근데 교사들이요. 부족한 교사는 야 조용히 해 막 말은 하는데 천방지축이야. 그러나 탁월한 교사는 말 한마디 안 하는데 애들이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그게 뭐예요? 경륜이고 시간이 지나요. 경륜이고 시간이 지나요. 그때까지는 그냥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출석 부채권은 이렇게 하는 거다. 조직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컵에 이렇게 있는데 맨 처음에 몰라요. 근데 자꾸 지면 어느 순간엔 이 지는 걸 빼도 물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때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많이 섬겨줘야 되고 많이 기도해줘야 되고 많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조직 관리를 갖다가 여러분이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약간 우리 학교의 자료라던가 이런 걸 한번 보시고 제가 학교 운영 원리 그것도 보시고 조직 관리와 운영 업무 분장을 잘 짜시면 됩니다. 다음에 학교 운영 이사회 구성 이거는요 여러분 뭐 편하신 대로 이사회 구성을 뭐 편하신 대로 해가시면 되십니다. 운영위원회 저희는 운영위원회는요 학교에서는 교장과 이런 사람들은 운영위원입니다. 그 밑에는 그냥 일을 해가지만 교장, 교감 정도 되면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위원입니다. 운영위원들은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도네이션도 받아오고 학교를 어떻게 잘 갈 건가를 운영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학교에는 학교를 운영해 갈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제재에 해당하게 됩니다.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도 이사회 의결권들이 있죠. 이사회에서는 뭐를 의결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미국 사람들하고 학교를 여러분 시작하실 때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학원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법인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이사회도 구성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로 충분할 수도 있고 이사회가 운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나중에 여러분의 그 학교라든가 저희가 방문해 보고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는 그걸 물어보시면 됩니다. 교사 채용기획 교사는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여러분 우리 딸내미가 있어요. 두 딸내미가 있는데 한 딸내미는 앞전수 나왔고 하나는 여기 순위를 나왔어요.
한 아이는 애들 얘기 집에 와도 한마디 안 해. 근데 큰 아이는 집에 오면 하루 종일 애들 얘기야. 걔가 어떻고, 걔는 뭐가 잘못됐고, 걔네 엄마가 뭐. 애들을 너무 좋아해. 너무 귀엽다고. 이 교사는요, 교사예요. 걔는요, 애들이 절절절절절 따라다녀. 무슨 얘기해도 교사는요, 여러분, 교사가 있어요. 영어를 잘 가르친다고, 수학을 잘 가르친다고 교사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애들을 정말 사랑하는 교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교사는 어렸을 때부터 교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교사가 돼야 돼요. 근데 맨 처음부터 이런 교사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들은요, 선생님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좋은 교사를 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교사 굉장히 신경 써서 제가 교사를 선택합니다. 이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1년 내내 교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제가 그냥 학교에 둡니다. 좀 재정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거지. 학교는 교사 싸움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커리큘럼이 다 가고 하게 되면 비슷비슷해져요. 그렇죠? 그 다음은 뭐의 싸움일 것 같아요? 교사 싸움입니다. 학교는 그래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교사의 부분입니다. 교사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교사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미국에다도 학교를 세우는 게 앞으로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요, 교사들은 조금 미안하지만 너무 긴가요? 1시간만 40분만 더 하고 딱 끝내죠. 그냥 30분만 더 하고 끝내죠. 우리나라의 외국인 교사들은 내가 보게 되니까 그냥 이런 컨설팅 통해서 한국에 다 놀러 오려고 하는 교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이건 아니야. 우리나라의 학원 같은 데들이 너무나 다 무너져. 그런 교사들 때문에. 내가 보면요, 저는 미국을 아니까 되먹지도 않은 미국 애들이 와가지고 학원 강사들 하면서 한국을 다 망쳐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브라이튼이라고 하는 회사를 한솔에서 매입해가지고 운영하다가 실패했어. 학원은 역시 안 되더라고. 그 브라이튼이라고 하는 학원은 왜 안 되느냐? 내가 알았어요. 왜? 학원은요, 학생들 뽑아내면 계속 나가. 학교는 계속 쌓이지만 제가 그걸 보고 이거는 너무 익스펜스가 많다. 그래서 제가 학교하고 학원을 같이 하는 건 괜찮아요. 부설로. 그런데 학원만 하는 거는 이건 넌센스예요. 많은 사람들이 쉬우니까 학원만 하려고 하는데 이건 넌센스입니다. 소비가 너무 많아. 근데 학원 교사들이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제가 이건 아니다. 교사가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시원치 않은데 그냥 영어만 가르친다고 수학만 가르친다고 교사를 하다 보면요, 애가 어느 정도는 영어 잘하다가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학원이요, 말 잘합니다. 그리고 영어 내가 보면 학원들이 말은 잘하고 그때는 반짝해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학원 보내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학원 다니면 어느 정도까지 잘하는데 애들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안 올라가요. 우리나라의 학원이요, 너무 많이 있고요. 학원연합회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거 교회가 앞서가야 됩니다. 교회가 앞서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이걸 하면서 뭘 원하는 것도 없고요. 저는 바라는 것도 없어요. 정말 원함과 바람이 없이 그냥 내가 해야 될 걸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하다가 다 안 되면 또 뒷사람들이 오면서 하면 되고 부족한 건 또 남들이 하면 되는 거지. 그러나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무너져도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무너져도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교사 부분은요, 자세히 찾아보면 선교기관도. 그래서 제가 미국에다 학교를 세운 것도 하나 뭐냐면 교사들 로테이션 시키려고. 그리고 미국의 선교기관들 찾아다니면서 교사를 네트워크 시키려고 또 제가 미국에 그걸 한 겁니다. 미국에 학교를 세운 이유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다이렉트로 하니까 너무나 어려운 게 많아.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제가 하려고 이렇게 학교도 세운 건데, 교사는요, 여러분, 정말로 교사가 학교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는요, 전공을 안 한 사람도 교사할 수 있어요. 전공을 안 한 사람, 애들 사랑하는 사람,
애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애들의 교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사들이 보면 애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교사, 어른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중고등학교 교사, 좀 이렇게 나눠줄 필요는 있는데, 하여튼 어떤 사람은 뭐 교사 중고등학교 하다 우리 딸아이는 중고등학교를 좋아해요. 근데 요번에 이제 교사가 갑자기 그만둬서 4학년에 가서 하는데 또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나 이제 좀 힘들어는 본인이 하지. 본인이 하는데, 하여튼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는 고등학교 잘 못 가. 근데 중고등학교 교사는 그래도 내려와서 가르칠 수가 있어. 그러나 좋은 교사를 여러분이 잘 선택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교회의 커다란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학교를 시작할 때 그런 이유도 있어요. 미국에 보면 1.5세인데 좋은 애들이 너무나 많더라고. 근데 한국에 와서 적응을 못해요. 문화가 다르니까. 얘들에게 브릿지가 되어지면 굉장히 한국에 이바지 많이 하겠다 해서 제가 크리스천 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교재도 많이 주면서 크리스천 학교가 많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1.5세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교사는요, 여러분, 외국인을 쓰는 것보다도 1.5세가 훨씬 더 낫습니다. 1.5세가. 미국에서 유학한 학생들. 영어는 퍼펙트하지 한국어를 알기 때문에. 근데 1.5세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한국 사회에 적응을 못해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먹고 살면서 자기 생겨지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살면 그냥 미국 사람이에요. 얼굴이 아무리 노랗고 아무리 한국말을 잘하더라도 걔는 미국의 습성에 젖어 있어요. 문화 차이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학교 운영은 한국 사람들이, 교사는 미국 사람들이, 교사는 미국 사람들이 하는데 교사는 1.5세를 잘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활용하시면. 1.5세의 커다란 특징이 뭐냐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에서 볼 땐 잘하는데 안 보면 안 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보나 안 보나 열심히 해요. 그러나 걔들의 장점은 그거지만 적응은 또 못해요. 이런 걸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이런 얘기 어디가 못 듣습니다. 이거 책에도 없고요. 여러분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런 얘기를 듣고 운영하는 거하고 이런 얘기를 없이 운영하면요, 이런 얘기를 안 듣고 운영하면요, 그 사람 왜 그러냐고 잘못했다고 10년을 그래야 될 거를 갖다가 이거를 이게 한두 달로 줄이는 겁니다. 이 얘기를 예방약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교사를 하는데 하여튼 좋은 교사들 붙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 좋은, 저는 이 사역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은 기도의 동역자 달라고 그거 하나 기도했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다른 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 좋은 기도의 동역자 달라고 제가 구하면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저는요, 원칙이 저는 분명해요. 없으면 안 써요. 저는 없으면 아무리 학생 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도 없으면 안 해요. 제가 저는 직원들이 와서도 말썽 부리고 그러면 무조건 내보냅니다. 어떤 걸 하서라도 제가 수고를 학교를 막 뒤집어 놓고 해도요, 제가 다 처리합니다. 저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게 하나님의 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사 문제에 있어서만은 제가 굉장히 냉정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참 어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설립과 설립연도 예산안. 맨 처음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짜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냥 커다란 예산 정도는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 해서요, 뭐 예산을 막 크게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되는 만큼 또 자원봉사자도 모집을 하고 헌신할 사람도 모집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제가 한 번은 그래서 어제 이 돈을 맨 처음에 너무 많이 주는 건 여러분 좋지 않아요. 제가 크리스천 학교를 운영할 적에는 재정을 갖다가 미국의 대부분의 크리스천 학교들이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덜 줍니다. 근데 학교가 덜 주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덜 받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 학교는 교사도 자기들이 모집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공립학교에서 받는 것보다 조금 낮게 책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공립학교에서 주는 만큼 줘요. 그러나 미국하고 한국이 다른 게 뭐냐면 미국은요 연봉제예요. 실력이 많은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고 안 되는 사람들은 줄여줘요. 저는 요거 조금 규정해서 같이 봉급을 책정을 합니다. 봉급 책정이라고 하는 건 학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 누구를 갖다가 뭐 갑자기 많이 줄 수도 없고 학교 예산을 가지고 짜는 거죠. 그러나 학교에서의 인건비는요 여러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가장 좋은 법은 30%입니다. 우리 학교는 한 40%, 한 50%에 육박을 합니다. 하나 가장 좋은 법은 30%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 모집 및 계획, 홍보 및 추진 계획은 홍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수님 보고서 마케팅하고 제가 좀 리더십을 갖다가 우리 사람들은 조금 마케팅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주저를 좀 바꿨습니다. 마케팅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파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케팅하고 사회사업 기관들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것 좀 강의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학생 모집 계획 교회는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이 홍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홍보 비용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홍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교회는요 금방금방 모을 수 있는 게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전도대원으로 쓰면 돼요. 홍보 비용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그리고 오라 그래서 안 옵니다. 제가 사람들 갖다 놓고 어떤 때는요 제가 2박 3일 동안 한 사람 찾아갔어요.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당신 열심히 보니까 내가 보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보냈는데 그러나 성도들을 활용하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 자녀들 먼저 급급합니다. 중요한 건 이 커리큘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홍보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학교를 운영할 때 보면요 맨 처음에 보면요 학생 안 모집된다고 막 힘들어해요. 그런데요 한 두세 사람 모집하잖아요. 근데 그 학교는 계속 모집해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홍보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크리스찬 학교 운동에 대해서 제가 모집하고 싶은 만큼 모집합니다. 저 사람 내가 온다 하면 좀 데리고 옵니다. 왜? 저는 정말로 탁월한 걸 제가 가지고 있고 그걸 전해줬는데 안 오면 그 사람 책임이 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이거를 갖다가 준비해왔고 고생해왔기 때문에 가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맨 처음에는요 이거에 대한 지식을 잘 아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두 사람 두세 사람 홍보하잖아요. 그 사람은 제가 압니다. 이제 저기는 몇 명 되겠구나. 내년이면 몇 명 되겠구나. 이거 압니다. 근데 이게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설득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뭐냐면요 그만큼 자기가 여기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에 대해 정말 알면 찾아가거든요. 저는요 대학에서도 제가 전도하고 전 찾아가요. 그냥 끝날 때까지. 저는 좀 옛날에 제가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제가 고집이 있어요. 뭘 해달라 그러면 안 해줘. 손바닥에다 써요. 볼 때마다 이렇게 보여줘. 이제 당신도 듣기 귀찮고 나도 듣기 귀찮으니까 이거 보면. 저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그때는 내가 이제 그래 내가 사줄게 이러고 내가 자전거를 사달라 이게 위험하다고 안 사주면 자전거 딱 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여러분 열심히 하면 다 돼요. 열심히 하면은요 전략도 생겨나고요. 열심히 하면 지혜도 생겨나고요. 더 좋은 방법도 생겨나고 이해력도 생겨나고 다 합니다. 왜? 아니 이렇게 좋은 커리큘럼이 있고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왜 못해요? 열심히 없어서 자기가 못하는 거지. 요즘에 학부모들이 얼마나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애들이 정말 복음을 몰라서 기도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배울 것이 없고 그런 교재가 없고 커리큘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방황을 하는데요.
가서요 황금어장이에요. 가서 떨려만 주면요 다 모입니다. 제가요 우리 직원들도요 입학 설명을 한번 딱 시켜봅니다. 그러면요 안 모이면서 하면 100번 줘도 안 모입니다. 근데 해서 설득하는 사람은요 누구든 가서 다 설득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 사람이 얼마나 설득하나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설득시키면 또 한 번 줘봅니다. 그러니까 두세 명을 갖다 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이런 사람을 많이 준비시켜서 제가 크리스천 학교 운동을 대한민국에서 막 펼치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열심히 해요. 열심히. 교회는요 여러분 남들은 교회에 사람이 없어. 근데 교회는 사람이 있어. 관계성도 다 있어.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가지고 있어. 얼마나 홍보에 있어. 교회는요 여러분 보세요. 경고를 가지고 있어요. 홍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가지고 있어요. 90%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국교회가 이거 왜 안 합니까? 90%를 가지고 있는 게 왜 안 합니까? 일반인들이 학원을 찾아서 이런 학교를 하려고 하면요 건물을 구해야 되고 사람들 홍보를 해야 되고 사람들 이거 다 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이미 기도하는 것도 쌓여놓고 있고 사람들 관계도 있고 이거 다 건물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못해요? 게으르기 때문에 못해요. 게으르기 때문에 못해요. 제가 저는 그냥 열심히 하면요 결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걸 저는요 진짜 이거 가지고 크리스천 철학이 뭔가, 한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하나, 하려고 하면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되나, 이 사람들이 뭐를 원하나, 이걸 생각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들이 따라와요. 아니 이렇게 영어를 잘 배울 수 있고 이렇게 성경을 잘 배울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많은데 이걸 왜 안 하냐고요. 왜 안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잘 알고 잘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재정은 저는 727이라는 걸 해요. 그냥 학부모들은 무슨 10,000원씩 헌금해요. 10,000원씩. 근데 이게 3,400명만 돼도요 1인당 10,000원씩만 해도 한 달에 400만원씩 꼭꼭 채워주면 1년에 5,6천입니다. 10년이면 5, 6억입니다. 그 작은 돈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정 계획은 큰 것부터 세우지 말고 사람들 보면 10,000원씩 하고, 그래서 그걸 우리 학교에 보면 그 폼도 있으니까 하고. 학교를 모집하는 거는요 맨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와서 자꾸 보세요. 홍보지 같은 것도요 우리 학교에다 모형 떠가지고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우리가 그 인쇄소에서 홍보지도 찍고 하거든요.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면서 하나하나 발전시켜가면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우리 걸로 그냥 등록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우리 학교에다가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홈페이지 작성하고 뭐 이런 거 어려운 데는 저거 홈페이지에다 학교 이름을 밑에 다 주려고 그래요. 설립연도가 어떻게 되고 학교 시설이 어떻게 되고 들어와서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그걸 원하시는 분들은 또, 그러나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관리 비용 정도 하고 이런 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하지만 우리가 이걸 하면서 뭐 돈을 막 차지하고 이런 건 제가 없어요. 책을 줘도 남들이 주는 것보다 싸게 주고 하고 10%라도 싸야 된다는 게 제가 지론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걸 제가 세이브 해주려고 하게 되는데, 하여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시고 많이 전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부모들도 봐도요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이제 제가 물어봐요. 그 교회를 왜 선택했습니까? 물어보면요 대부분이 그 교회는요 교육이 좋아요. 애들 주일학교 이런 게 잘 구성돼 있어요. 90% 이상의 젊은 사람들은요 다 이것을 선택합니다. 왜? 우리는요 애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애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일단 여기 홍보에 대한 거는 열심히 하시면서 이 홍보에 대한 책자들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시고 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튼 이것이 여러분이 오늘은 이것에 대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여러분이 그래도 고민하면서 한번 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에다 필요한 거 요청하시고 필요하시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요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학교마다 하면서 계속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요. 저희가 과거 한 10년, 15년 동안 우리 학교처럼 발전한 선교 기관이 없을걸요. 아시아를 통틀어서죠. 이건 뭐냐면 제가 이 학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교육전쟁의 시대다. 근데 맞습니다. 지금은 교육전쟁의 시대입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도 얘들이 정말로 기독교 세계관을 준비되지 않으면 딴소리합니다. 동성애가 뭐가 잘못됐냐고 딴소리합니다. 중요한 건 기독교 학문으로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게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 정말 잘 승리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요. 이런 학교들이 700개 쓰면 같이 융성에 가는 겁니다. 같이 학교가 여기저기 돼야 크리스찬 학교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서 이게 대한민국이 이뤄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잘 학교를 승리해서 잘 만들어 놓으셔서 주위 학교들이 그걸 보고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간증도 하시고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단 여러분 하시면서 남들이 뭐 학교 운동 한다고 그러지만 조금 미안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델 학교, 우리 학교 같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공부도 했지만 이거를 실무로 20년 이상 한 사람이에요. 저는 학문으로 이걸 배운 게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 분야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도 잘 활용하시면서 여러분이 잘 승리하시고 하시게 되면 주위 교회들이 또 잘 부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줄 수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또 얘기하고 또 하지만 이제야 보십시오. 교육 부흥의 시대입니다. 교회라는 논이 모여야 됩니다. 근데 모이는 게 교회인데 성경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모이는 게 그게 교회 아닌가요? 꼭 우리가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그런 게 교회에 대한 논도요. 이제 새로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맞이해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온라인 교육은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제가 이제 사람들이 온라인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많이 인식해 가기 때문에 잘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이걸로 마쳤는데 마지막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이 안에 자료가 무궁무진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국 학교도 다니고 미국 사람도 다녀보면요, 자 이렇게 좋은 데가 있고 이런 기독교 문화가 있고 이런 게 많은 게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 좋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들에게 부흥의 도구로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 받고 제가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죠. 네. 그 온라인 수업할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주에도 개인 책상을 둘 것이나 이런 일반 책상을 둘 것이나 말씀하셨는데 장단점을 좀 일단 듣고 싶고요. 근데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담임선생님과 아이들이 수업할 때는 개인 책상은 벽을 보고 왔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개인 책상 가지고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할 때 개인 미디어가 있어야 되는지. 네. 자, 제가요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학교의 선택에 따라서요 칸막이 돼서 하는 것이 저는 베스트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세도 괜찮습니다. 그럼 칸막이 할 때는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하려면 자기 개인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개인 컴퓨터 있어야죠. 개인 컴퓨터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컴퓨터라고 하는 도구가 없이는 수업이 이제는 할 수 없어요. 애들도요 컴퓨터로 공부할 때 더 많이 배워요. 이게 애들은 이미 생활화되고 습관화됐습니다. 그렇죠? 요즘 애들은요 그게 더 편해요. 그거 하면서 자료도 찾고 이거 하면서요 컴퓨터 있어야 되고 저는 이런 형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런 형태도 괜찮은 게 하다가 선생님이 강의하고 싶을 때 강의하고 듣고 싶을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형태도 자기 컴퓨터를 놓고 들으면서 질문 있으면 손 들면 선생님 가서 질문해주고 이런 교실의 형태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칸막이를 해도 되지만 저는 칸막이 없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실에서 똑같이 하는데 강사가 컴퓨터라고 하는 것 외에는 지금 떨어진 것도 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해보면서 저도 하면서 이제 조금 변형된 거는 고쳐갈 텐데요. 저는 그 칸막이 필요한 데는 하지만 굳이 저는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집중하는 데는 칸막이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칸막이를 할 수 있는 데는 칸막이 책상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칸막이 책상을 놔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다가 질문하면 가서 지적해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학생 수 못 모집합니다. 뭐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 학교를 다 파십시오. 대학 컨설팅도 우리가 해준다. 노트 우리가 해준다. 우리 협회 학교다. 다 파십시오. 맨 처음에 할 적에는 그런 도움과 그런 게 없으면 학부모들 뭐를 보내요. 네? 우리 학교에 그냥 제가 그냥 협회 학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판도 만들어줄 거고 홈페이지도 다 저희가 네트워크를 시켜놨습니다. 질문 대답이 좀 되시나요? 네. 좀 현실적으로 사실 네. 아까 학교와 학원에 대해서 구분하셨는데 네, 네. 사실 학원적인 접근으로 이제 개념으로 접근하면 그게 가능한데 네. 어쨌든 시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학교라는 걸 시작하려고 했을 때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 네. 학년이 다른 아이들이 같은 반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머님들이 또 저희 어머님들과 얘기 좀 나눠보는데 소셜적인 부분을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사회성에 대해서. 근데 공립학교에 다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을 때 뭐 이렇게 큰 이렇게 모습을 갖춘 학교가 아닌 이상 네. 그쪽 부분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처음에 자녀들을 시작하셨어요. 네, 제가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 커리큘럼을 학부모에게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런 예들이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이런 예들이 있고요. 미국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커리큘럼이 탁월하고 이 설명을 잘 할 수 있으면요. 학부모들이 옵니다. 학부모들이 옵니다. 그리고 학원이라고 하는 법은 운영해 보시면 알겠지만 소비가 너무 많아. 애들 관리하는데 또 나가지요, 설명하는데 또 나가지요, 광고하면 또 학교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가기 때문에 하거나 그래서 근데요 학교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요 옵니다. 교인들도 설명을 하면요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 그래서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자꾸 제가 이런 걸 설명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자꾸 보시라는 거예요. 자꾸 설명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커리큘럼의 특징이라던가 장단점에 대해서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교회에 그런 거 할 때 특강으로 부르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하는 걸 잘 녹음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꾸 활용해 가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잘못된 거다. 자, 중요한 것은 소셜워크 왜 문제가 돼요? 더 좋지요. 1학년 수업부터 12학년까지 같이니까 더 좋지요. 소셜워크 문제가 되잖아요. 요즘의 학부모들은요 공교육이 이미 너무나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기하고 들어옵니다. 대답 좀 되나요? 네. 네. 또 만약에 이제 각자 컴퓨터를 가지고 공부를 할 경우에 네. 이게 이제 진도의 문제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만약에 모니터 스크린을 하나 놓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안에서 이렇게 진도를 나간 다음에 지금 형태대로 Q&A 타임을 이제 마지막에 가지면 이게 그냥 일반 클래스 타임으로 이렇게. 자, 근데 그거는 같은 학년일 적에 가능하겠죠. 같은 학년일 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요. 지금 같은 학년일 적에는요, 교사는요 집에 있는 애들은 컴퓨터로 하고 여기서는 하고 끝나고 나서 지금 그대로 합니다. 근데 학년이 다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학년에서는 여기 틀어서 애들이 다 봅니다. 그리고 집에서 컴퓨터로 다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 한도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는 고민을 이제 일단은 그걸 온라인 하고 있는 아이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교사는 어쨌든 뭐 저한테 한 명이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처음에 이제 교사도 하셨고 하셨다 했으니까 그 5명의 아이들 모든 학년에 대한 교사를 스스로 담당을 하셨는지 그 부분은 아니면 또 어떤 교사를 한 명 더 두셨는지 그런데 이렇게 같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애들이 영어가 약해요. ESL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학년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해줬어요. 맨 처음에는 내가 목사님 때문에 그러니까 ESL과 학교를 같이 운영하셨다고 네, 말씀입니다. 온라인도 활용을 하고
세 개를 다 활용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학교를 시작하면 애들이 한 1년까지는 ESL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1년 후에 애들이 많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학년을 나누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ESL 아이들은 그때는 학원 개념으로 다니고 공교육을 했던 거 아니요. ESL 아이들이 오게 되면요. 학교에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영어 책을 갖다가 다른 과목책들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ESL 책도 주고 암기하고 외국 사람들도 와서 가르치게 하고 온라인도 주고 그랬어요. 그러나 ESL을 갖다가 한 80%를 ESL만 했습니다. 공교육은 포기한 채 와서 그냥 ESL을 네? 저는 뭐 그리고요. 저는 그러면서 한 다음 해에 한 50명 모았어요. 이게 지금 이제 확실하게 저희 만약에 자녀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네. 물론 어필이 중요하긴 한데 네.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인원수가 작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원수를 모으기까지 네. 방과후 클래스로도 이게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요. 그것도 할 수 있으면 저는 너무나 지하실이고 너무나 좋아서 학원인가도 안 나와서 방과도 못했지만 그걸 맨 처음에 할 수 있다면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있어요. 재정적으로만 조금 조정을 해주면요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만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요 학생 수는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요 입학 설명회 하면 매주 한 7, 8팀씩 와요. 오늘도요 여러분 코로나인데도 14명이 와요. 코로나도 못 이기는 게 교육이에요. 오늘 입학 설명회 무슨 14명인가요? 네. 14명이 와요. 제가 그래 코로나에 누가 우리 지난 학기에도 입학한 애들 많아요. 다른 학교들 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뭐 우린 입학해요. 코로나에도 입학해요 애들은. 그래서 잘 준비하고 이걸 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 학교를 하면서 못 받는 사람들은 학비가 없어서 못 보내는 사람들. 학비가 없어서 못 보내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하여튼 수요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서로 도와줍시다. 서로 도와줍시다. 이게 제가 보기에만 헌금도요. 내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왜 축복하느냐? 전 간단해요. 우리 어머님이 옛날 내 이름으로 헌금했거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 와이프가 내 이름으로 맨날 헌금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울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사역 돕습니다. 저는 이 사역하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서 주위 있는 사람 전도하고 주위 있는 사람 도와주고 주위 있는 사람들을 다 기독교 교육시키고 정말 좋고요. 저는 그래요. 정말 좋고 준비되어 있는 아이라면 목사님 얘는 미국에 좀 장학금으로 정말 보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why not? Why not? 그러려고 학교가 있는 건데 why not? 근데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맨 처음에는요 애들이요 조금 돈을 받고서라도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걔들 또 가르쳐주세요. 맨 처음 수업 때는 그렇게 돈 많이 안 받아도 됩니다. 맨 처음에는 그리고 학생들이 좀 모아줘야 되니까 많이 모으세요. 그래도요 커리큘럼이 좋기 때문에 그러면서 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크리스천 교육이에요. 공교육은 그냥 딱 틀에 돼 있고 딱 누구도 움직이지 않게 해서 죽은 교육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천 교육은 발전시켜갈 수 있고 도움 줄 수 있고 다 하잖아요. 저도 이 사역하지만 그래도 가다가 눈물 흘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죠. 내가 하나님 일 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게 힘들 수 있다는 게 제가 정말 감사하고 정말 저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저는 이미 봤거든요. 저는 이 크리스찬 교육이 진주라고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해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알게 하려고 제가 그냥 열심히 기억합니다. 네, 또
네. 제가 좀 이해가 없어서 네. 학원 운영과 법인 운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다는 말이죠. 학원 운영이요? 왜냐면 교회 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학원인가가 나는 법인으로 해야지 뭐. 그렇지 않아요. 법인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학원은요, 여러분들, 학원은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서 세금을 안 받을 수 있는 건 학원밖에 없어요. 제가 요번에 세금을 한 20억 맞은 것도 저는 우리나라가 참 좀 조심스럽게 내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육하는 기관에다가 실제가 교육이면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고. 근데 여기도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냐. 이건 기독교 교육 죽으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사실적으로 교육기관은 세금을 부과하면 안 돼요. 왜 지금까지도 안 해왔고. 응? 그래서 요번에 내가 정말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법인을 할 적에는 학원법으로 하는 게 좋고 법인을 하더라도 학원으로 이렇게 세금 안 내고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저 맨 처음에 할 적에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맨 처음에 할 때는 5년까지 학교가 작을 때는 세무조사 한다고. 세무조사는 뭐 큰 데나 나가는 거지 뭐 작은 데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요. 글로 다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시작될 때 여기 활용하다가 나가서 이제 크게 될 때 하라고 얘기하고 이게 방패막이 되려고 제가 저걸 만든 거예요. 저거 주소는 미국입니다. 미국 가서 세금 처리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거기 이제 활용도나 이런 것들 글로 보내라 이거. 미국에서 미국은 왜냐하면 그런 기관은 돈을 내지 않거든요. 응? 그래서 제가 전남들 생각하면서 홈페이지도 만들었던 거예요. 교회들이 맨 처음에 하게 될 적에. 그래서 좀 규모가 커지면 이제 규모가 커지면 이제 학교 인가를 또 내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있는 학교가 그렇게 인가를 낸 겁니다. 그럼 또 그거는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할 적에는 어떻게 하는 거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다 시작하세요. 옛날에는 5년까지 세무검사를 안 건드렸거든요. 세무검사도 와야 건드리는 거지. 5년까지 해서 컸을 때 건드리는 거지 아무나 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지금 할 적에는 하다가 그건 법적인 건 앞으로 이렇게 저하고 상의하시면 저는 이렇게 가서 보면 좀 알잖아요. 그러나 커졌을 적에는 법적인 걸 좀 더 강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질문. 네. 이제 시설을 저희들이 갖춰야 될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6학년까지 한다면 책상 같은 거라든지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은지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런 거요? 딱 해가지고 이메일로 주세요. 책상이요? 제가 얘기하는데 새 거 절대 사지 마십시오. 중고가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중고하고 새 것도 차이도 없어. 근데 왜 새 걸 삽니까? 그러나 저는 그래요. 전자제품이라든가 새 거가 필요할 적에 새 거 다 삽니다. 이 책상은 다 새 거 산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거 살 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저는요. 다 중고 가지고 제가요. 그런 얘기해요. 저 맨 처음에 책상이 없어가지고요. 길거리 가서 주워 와서 했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길거리 가서 책상 있으면 주워다가요. 갖다 놓고 그거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하면서 제 이론이 뭐냐. 중고 사라다. 아니 뭐 4분의 1밖에 가격이 안 하는데 그걸 가지고 교사 한 명 더 주고 교사 월급 쓰고 이런 게 낫지. 왜 그렇게 쓰잘데없는데 돈 들이냐면 저는 인테리어도 너무 안 하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하냐고. 저는 뭐 하여튼 최소한으로 해서 제가 공부하는데 책상 같은 거요. 이런 중고 나라 같은 거 좋은 거 많아요. 그런데 사세요. 그러나 필요한 것들은 정말 깨끗한 것들 헬정에 또 사야 되지만 중고 나라 가면요. 요새 또 망하는 데도 많아가지고 그냥 가져가라는 데도 엄청 많아요. 뭐 그냥 가져가라는 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새. 근데 이거 책상 하나도 한 10만 원 할걸요? 18만 원 할걸요? 하나도? 싸지 않아요. 싸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 우리나라면 한 6만 원 정도 하나 보다. 근데 미국은 이거 하나 10만 원씩이에요. 100개 갖다 놓으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뭐 중고나라 가면요 2만 원이면 사요. 그래서 재정을 최대한 세이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요 한번
이메일을 해서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딱 해가지고 제가 저희 아이들 크리스찬 스쿨을 보내고 싶다는 네. 이제 저희 교회에서 교육을 잘 시킨 집사님들조차도 거기 가면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운동을 못 온다, 공부를 못 따라간다. 그리고 가서 이제 만약 미국을 대학을 다 가야 되는데 그게 여건이 안 됐을 때는 아이들이 이도저도 안 되는데 어떡할 거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학부모들 해봤고 저도 막상 그게 가장 궁금한 점이었거든요. 자, 저도 그런 질문을 수없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교육에 대한 그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애들이 대학을 맨 처음에 어떻게 제가 맨 처음에 학교를 시작할 때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 아니 대학은 영어 특차라도 가는 방법이 더 많고 외국에 가도 기회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외국에 대학을 가면요 자기가 준비되어 있으면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대학이 100개, 200개밖에 안 돼요. 2025년까지 100개 이하를 주입니다. 미국은요 공식적인 대학만 7,500개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가 많습니다. 저도 장학금 받고 공부했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다 장학금 받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할 거는 안 하려고 하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은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대학 가고 안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자기 생각과 욕심이 생기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요.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걸 보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제가 설명을 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학교 설명회로 오게 되면요 그런 생각이 다 무너지죠. 첫 번째, 왜 대학을 못 가요? 더 잘 가죠. 우리나라 대학 가면은 실력 없이 대학만 붙는데 이거만 학문성도 주어지고 실력도 주어지고 성품도 주어지는데 누가 이걸 선택 안 합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회성이요? 우리 학교 애들, 크리스천 학교에는 좋은 애들만 있기 때문에 얼마나 성품적으로 좋은데 그건요 정말로 모르고 무식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고 잘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모르고 무식한 얘기예요. 응? 그럼요. 제가 보면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거. 그런 거는요 그런 분들은 그냥 공립 보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안 받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히려 학교를 제가 안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올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우리 학교의 그 수준들을 보면요 다 의사, 변호사, 대기업 CEO 다 이렇습니다. 교수도 수준이 없어서 우리 학교 못 들어옵니다. 그럴 정도로 학교 레벨이 높은데 그 사람들이 뭐 몰라서 그럼 우리 학교를 선택합니까? 근데 우리 학교를 선택한 사람은 두 부류가 있어요. 마음이 정말로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요 얘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 성품 받고 이 학교니까 예수님의 대표예요. 저는 그것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가는 사람이고요. 똑똑한 사람들이요 벌써 미국을 경험했고 다 해봤기 때문에요 세상이 얼마나 넓다는 걸 압니다. 한국 사람들이 공교육에서 이건 공교육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공교육이요 지금은요 기독교가 가장 작은 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깜짝 옛날에 우리가 쓰던 교과서가 아닙니다. 철저히 인본주의와 이런 것에 기초한 교재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육이 미국에서 무너질 때는 애들이 맨 처음에 욕하는 거, 그 다음에 싸우는 거, 폭력, 그 다음에 마약, 그 다음에 여기까지 교육이 미국 교육이 제가 있을 때까지 왔거든요. 근데 정말 무너질 적엔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사람이 다 똑같다고 하는 평등을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다 똑같은데 하나님을 누가 인정합니까?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 목사 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인간 평등인데 왜 목사가 나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교실 안에서도 미국 가면요 교사 애가 마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못 그래요. 왜요? 똑같은데 누굴 뭐라 그래요? 왜 귀찮게 해요? 그래서 공교육이 철저히 다 무너져 가는 겁니다. 이제는요 이 공교육 가면요 공교육 가서 앞으로 보십시오. 나오고 나면 동성연애가 뭐가 잘못됐냐고 그러거든요.
철저히 그럽니다. 이제는 중간이었고 반기독교적으로 아이들이 돌아서게 됩니다. 옛날처럼 반기독교적으로 쓰면 하나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 왜 그 사람들 불쌍한데 동성애자가 뭐가 잘못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의 교육이고 그게 지금 좌편향된 교육이 철저히 노동자 중심의 교육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실상을 보게 되면요. 아유 공교육 있으라 그래도 못 있죠. 그걸 모르고 옛날에 자기 개념을 가지고 이게 아니 어떤 친구가 없다 그래요. 친구가 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다 내 친구가 되는데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 개념을 알고 미국에 복음주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주의가. 근데요 이벤젤리즘 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몰라요. 복음주의 신학 하는데요 이것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들의 문화를 보고 이걸 봤어야 돼요. 저는 여기서 공부를 했거든요. 달라요. 이 사람들은요 친구를 사귀는데도 아무나 안 사귀어요. 그래서요 왜 도와주는 건 많이 도와주지만 아무나 친구하면 그가 나를 공격하고 이런 기독교 전쟁을 해가 그럴 때 동역이 안 되기 때문에 친구를 아무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벤젤리즘은요 바이블 벨트라고 해서 자기들이 협력해가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 학교도 강한 거는요 내가 그 신학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걔들은 좀 너무해. 근데 자기들끼리만 너무 모여. 그 걔들의 병폐도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뭐 어떻게 사람을 보고 금방 팍팍 알아요. 그러나 걔들은 같은 철학, 같은 신앙 이게 없으면 같이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걔들의 필요한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플렉서빌리티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건 한국 사람들이에요. 왜요? 이 사람들 더 많이 얻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교재 가지고 그러죠. 일반 사람들 한번 가서 한번 해보라 그러세요. 못합니다. 나는 이런 경력을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이런 학교를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내 히스토리를 품어서 마음을 오픈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서 해보십시오.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따지고 미국 사람들이 하더라도요 가다가 금방 틀어져요. 안 됩니다.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하다가 틀어져서 못합니다. 제가 또 질문. 학교를 준비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라든가 고민 같은 거 그냥 이 시간에 와서 저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원리를 가르쳐드리고 학교들 점검하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우리 교육 원장님 통해서 학교 뭐 방문해 주십시오, 뭐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요 계획 짜시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는 거지. 저는 이게 그냥 강의만 막 이루어지고 배우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제가 프랙티컬하게 여러분 자료 드리고 이 책도 제가 강의하지 않으려고 다 요약해서 드렸잖아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읽어보시고 조금이라도 질문하는 것에 계속 질문하시고 우리 홈페이지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됩니까? 뭐 이런 거 하시면 실제 그런다 해서 여러분이 달라는 거 제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지금 준비해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하나 전달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뭐 지금 뭐 하려면 할 수 있죠. 뭐 교재 나와 있고 커리큘럼 다 있는데 뭐. 네, 또 질문 있습니까? 네. 혹시 설명회가 필요하면 설명회를 저희가 계획을 하면 네, 제가 한번 가드릴게요. 네. 제가 3번까지인 것 같아요. 다 똑같은 얘기 또 해야 돼요. 사람들 또 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제가 가서 하는데 교회마다 조금씩 달라.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를 많이 파십시오. 많이 활용하십시오. 맨 처음에 할 적에는요. 이 학교이기 때문에 막 보내지 않아.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대학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거기 대학 연구소에서 다 연락해서 거기서 이중 졸업장 나온다 그러고 다 해요. 그럼 끝이에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미 이제 가르치고 있어서 네. 어머님들 제일 관심 가신 게 그걸 하고 싶은데 네. 아이들이 일단 뭐 영어 유치원도 보내시고 네. 그 영어에 대한 그거를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가 이걸 하고 싶은데 그건
어떻게 이제 그 ESL에 대한 사실은 거의 80~90%는 ESL. 자, ESL 교재는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죠. 커맨스 아까 말씀하신. ESL은 커맨시하고 네. 맥스터북에서 나오는 그게 ESL 교재로 최고입니다. 맥스터북에서 나온 영어책 있죠? 그거 우리가 영상으로 이번 방학 때 다 뜹니다. 그 두 개, ESL. 예, 그거 두 개만 있으면 ESL은 거의 다 끝납니다. 혹시 커맨스는 혹시 그 코스북 같은 그런 건가요? 커맨시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커맨시 못 보셨어요? 커맨스 교재 ESL.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커맨시를 보면 1권서부터 6권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은 어느 대상?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 대상. 처음 시작하는 애들도 있고 있는데요. 이 교재를 만들 적에 제가 예문을 많이 만들어 놓고요. 이걸 하면서 이 교재의 특징이 뭐냐면 보세요. Student book, level 6, published and copyrighted by Korea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자, 들어가면 스튜던북에 액티비티하고 리뷰 퀴즈가 있습니다. 스튜던북을 들어가면요. 레슨 1. Page 6, Unit 1, School Life, Lesson 1, After School Activities. A. Listen and say. Ben, do you want to join a club this year? I don't know. What do you think, Tina? You're good at building robots. How about joining the science club? When do they meet? Every Tuesday after school. Oh, I can't. I have guitar lessons on Tuesdays. Oh, I can't. I have guitar lessons on 자, Tuesdays. 중간에 넥스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Page 6. B. Listen and say. Then practice. How about joining the art club? sounds great. 넥스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Page 7. C. Listen and say. Then practice. You're good at drawing. How about joining the art club? Sounds 자, 이렇게 해서요. 그냥 이거를 보고 그냥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Then answer the questions.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프랙티스 하면 돼요. 그래도 이거 가지고 하는데 애들 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클래스룸 잉글리시가 있어요. 다른 데 없는 거. 그리고 여기는 할로윈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다 뺐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독교적인 내용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맨 나중에 가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애국가라든가 디베노아이도 이런 노래들을 갖다 정해놨어요. 복음성가들을. 그래서 찬양하면서 클래스룸 잉글리시 배우면서 이거 하라고 제가 해놨는데 문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다 외워도 ESL 어느 정도 다 맞췄습니다. 이걸 ESL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저희가 이 영상을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그냥 접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협회학교에게는 저 교재를 갖다 50%씩 DC해줍니다.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원보다 더 싸고 그래서 저걸 가지고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또 아이들이 이제 밧줄술을 뭐 K5라든지 네. 그렇게 시작하기에 좋은 밑바탕으로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네, 네, 교재가 되는 거고. 네, 저거하고 또 우리가 가면 마스터북 정도만 하더라도요. 앞전서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전혀 시장 없습니다. 목사님, 많이 준비했죠? 그 엄마들이 사실 그 영유 이렇게 주시는 뭐 어머님들이 교재에 대한 지식이 좀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셔서 자, 이거와의 차이점을 제가 좀 어필을 하자면 뭐 맥그로이라든지 원더스 이런 교재들과의 네. 차이점을 제가 네. 좀 어필을 하자면 저는 커맨시는 잘 모르니까. 커맨시는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이게 컨버세이션 북이에요. 컨버세이션 북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공부할 적에 맨 처음에는 말하기를 먼저 듣기와 말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읽기를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쓰기를 배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요 커맨시 같은 거는요 접근이 굉장히 쉬워요. 접근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맥그로이라든가 이런 거는요 보세요 온라인이 없어요. 너무 어렵고 또 너무 어렵고 온라인이 없어요. 근데 이 커맨시는 미국, 그러다 수준은 뭐냐? 미국 애들이 그대로 배우는 책이기 때문에 수준도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초등학교 애들은 이렇게 나가면 되고요. 너무 잘 보시는데 혹시 그러면 프리스쿨 아이들이 배워야 할 컨텐츠 뭐 쉬 서로 이런 것들 다 그런 있어요. 것들이 네, 다 있어요.
우리 시간표가 학교에다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스쿨은요, ESL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프리스쿨 1, 2학년 정도는 그냥 따라갑니다. 그냥 이거 가리키면서 해도 애들은 따라갑니다. ESL은 조금 이제 3, 4, 5, 6학년 올라가는데 ESL이죠. 왜냐? 포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미 유치원 과정 이런 과정들이 ESL 과정이거든요. 응? 이거에다가 포닉 하나 가져가고 이거에다 포닉하고 마스터 부대 영어 교재만 하더라도 ESL 교재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스타일별 그러니까 6세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좀 이거하고 6세 정도 되려면 이거하고 포닉하고 그리고 마스터 부대 1번 정도 하면 딱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질문이 있으면 이메일로 주시면 우리가 다 적어서 책 이름까지 해가지고 전부 드릴게요. 네, 또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그럼 이게 제가 이거 비싼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 이런 가이던스를 하고서 학교를 하는 거고 하는 거는 하늘과 차이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제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네. 이게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네. 어느 정도 부담 금액이요? 네, 책정을 그거는 영어 유치원과 좀 현실적으로 영어 유치원을 많이 보내시잖아요. 네. 그 영어 유치원 대신 여기 왔을 그거 대신 택하라고 할 만큼의 좀 어필을 사실 저희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하고 싶은데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영어 유치원에 쓰는 교재 가보세요. 정말 이거보다 교재도 수준이 형편없습니다. 근데도 영어 교사가 잘해요. 교재가 좋아요. 우리는 미국에서 정식으로 전통 있는 교재를 쓰면서 검증된 교재를 쓰면서 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라고 상대가 되질 않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에 대한 일단 신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어 유치원에서 애들 다 버립니다. 애들 다 버립니다. 애들 다 버려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참 이 교회로 자꾸 데려와야 돼요. 그리고 비용 같은 것들도 나중에 비용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하여튼 여러분이 미국 가서 사는 것보다 싸요. 그것도 어느 정도 싸. 마스터북 같은 건 한참 싸. 저희가 이제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학교는 또 학생들에게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점에서 파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미국에서 파는 금액이다. 그러나 학교에다 주는 금액은 아마 굉장히 낮게 여러분들이 책정이 될 겁니다. 네, 또. 목사님, 제가 실질적으로 저희 교회에 ESL 가정 방과후를 한다. 근데 제가 영어를 못해요. 그거 가능한가요? 내용이? 영어를 못하면 네. 영어를 못하면 선생님들이 내가 볼 적에 그래도 영어에 대한 개념이 있는 사람이 가이드라인을 하는 게 낫겠죠.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이제 행정이라던가 이것을 잘 많이 배워서 도와줄 퍼실리에이터로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애들이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퍼실리에이터에서 교사가 누군가 하면서 도와줘야 되게 좋습니다. 그걸 퍼실리에이터라고 그래요.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좀 그래도 영어에 대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학교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냥 모르고 그냥 너무 모르는데 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교재의 특징이라든 이걸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느껴요. 우리 애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는구나. 이런 걸 좀 도와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계속 퀘션을 주면 됩니다. 자, 또 있네. 자, 오늘은 그럼 이 정도에서 우리가 마치시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죠.